거기는 너무 젖어서요. 내 입에서 먼저 그런 말이 새어나왔다.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밀어 넣을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낮고 침착하게 울렸다. 커튼으로 사방이 막힌 정형외과 물리치료실. 얇은 치료복은 땀에 눅눅했고 시트까지 축축했다. 그는 접어둔 수건을 내 허리와 옆구리 사이에 차곡차곡 끼워 넣었다. 차가운 감촉이 스치고 곧 체온을 닮은 온기가 번졌다. 누가 멀찍이서 이 두 문장만 들었다면 전혀 다른 장면을 상상해도 이상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이곳은 병원, 그리고 이건 치료였다. 나는 그 사실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호흡을 길게 내쉬세요. 더 깊숙이 눌러야 풀립니다. 그의 엄지와 손바닥이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눌림이 깊어질수록 복부가 저절로 수축했다. 아, 거기는 조금 살살 해주세요. 처음엔 아픈데 곧 시원해지실 거예요. 힘을 빼고 제 손을 믿어주세요. 목덜미에서 시작된 열기가 등줄기를 타고 허리 아래로 번졌다. 차가운 오일이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똑똑 들렸다. 그는 오일을 넓게 펴바르고 손바닥 전체로 미끄러지듯 압을 더했다. 커튼 밖에서 휠체어가 지나가는 바퀴 소리,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멀리서 짧게 울리는 초음파 기계의 전원음. 그러나 이 작은 칸막이 안에서는 모든 배경이 희미해지고 온전히 호흡과 손길만이 남았다. 괜찮으면 다리를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각도가 맞아야 단축된 근섬유가 풀려요. 그 말이 순간 다른 의미로 들려 나는 한 박자 늦게 다리를 이동했다. 무릎 사이에 말아둔 베개가 끼워졌다. 좋아요. 지금처럼요. 그대로 두세요. 제가 원하는 각도까지 천천히 밀어 넣겠습니다. 그는 베개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허벅지 안쪽으로 길게 스트레칭을 걸었다. 근막이 끌려나가듯 팽팽해졌다가 미세한 떨림과 함께 풀렸다. 통증과 해방감이 함께 밀려오는 구간에서 나도 모르게 낮은 신음이 새었다. 좋아요. 그 소리 괜찮다는 신호예요. 너무 참고 있지 마세요. 나는 얇은 치료복의 깃을 살짝 움켜쥐고 숨을 골랐다. 치료대의 종이 시트가 바스락거렸다. 이 모든 것이 의료적이고 합리적임을 알면서도 단어들은 상황을 자꾸만 다른 쪽으로 끌고 갔다. 젖었다, 밀어넣는다. 더 깊숙이 벌린다, 끝까지. 귓가에서 맴도는 어휘들이 피부의 온도와 겹쳐지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들이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고 치료라는 단어 하나의 의지에 마음을 붙들었다. 그가 허리 아래쪽 극점을 찾았는지 손끝의 압이 바뀌었다. 뼈마디를 피하는 방향으로 깊게 그리고 길게 눌렀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단단하게 뭉친 지점이에요. 조금 강하게 들어갑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 마세요. 경계는 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 효과가 있어요. 끝까지. 그 단어가 또 다른 불꽃을 일으켰다. 그는 잠시 손을 떼고 수건을 한 장 더 가져와 내 허리선 아래로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지금은 땀이 식으면 더 차가워지니까요. 젖은 부분은 받쳐두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그렸다. 손끝이 스치듯 지나가는 짧은 순간마다 피부는 그 흔적을 오래 기억했다. 커튼 너머로 누군가 기침을 하고 간호사가 다음 분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적인 병원의 소리들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우리 둘만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느리고 은밀하고 집중된 박자. 좋습니다. 이제 복부 호흡으로 전환할게요. 배를 부풀리며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제가 원하는 지점으로 힘을 놓아요. 힘을 빼는 건 맡김의 기술입니다. 맡김. 내 안의 긴장이 그 단어에 걸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다. 그의 손이 누르는 동안 내 호흡은 가지런해졌다.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내쉬는 숨과 함께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가 내 어깨 밑을 받쳐 자세를 바꿔주며 말했다. 오늘은 시작이니까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 관문은 확실히 넘겨야 해요.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몸이 배웁니다. 첫 관문. 네. 몸은 기억합니다. 괜찮아요. 제 안내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는 치료대의 높이를 아주 조금 올리고 목선 아래로 따뜻한 팩을 끼워 넣었다. 고개가 뒤로 길게 늘어나는 느낌과 함께 바싹 긴장했던 사슬이 끊어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또렷해졌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낮게 바뀌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관심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 끝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잠깐의 정적. 내 심장은 방금 전과는 다른 이유로 한번 크게 뛰었다. 나는 눈을 떴다. 커튼 위로 비스듬히 새어 들어오는 빛이 하얗게 번졌다. 귀 가까이 다가온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이제 측면 근막을 정리할게요. 자세를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각이 좁으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몸을 맡겨주세요. 깊은 곳부터 풀어야 겉이 따라옵니다. 그의 손길이 옆구리에서 골반으로 이어질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다가 놓았다. 종이 시트가 다시 한번 바스락거렸다. 그는 짧게 내 이름을 불렀다. 이름 두 글자가 커튼 안 공기를 울렸다. 지금처럼 호흡만 유지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숨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내 몸이 말하지 않는 말을 그가 먼저 알아차린 듯해 묘한 안도감이 번졌다. 치료실 한가운데 우리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채로 그러나 규칙을 지키며 선을 밟고 있었다. 선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 바로 그 경계 위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깊은 압을 한 번 더 넣고 길게 풀어냈다. 끝이라는 단어 대신 조심스럽고 긴 여운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첫 만남으로는 충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너진 무언가가 있었고 새로 세워진 무언가가 있었다. 커튼이 아주 조금 스치며 들렸다 닫혔다. 바깥의 소음이 다시 또렷해졌다.
접수 데스크에서는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산뜻하게 딸깍거렸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허리에 받쳐둔 수건이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정상의 온도로 돌아왔다. 다음에 오실 때는 오늘보다 더 편하실 거예요. 몸이 길을 기억하니까요.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네, 기억할게요. 치료복의 끈을 매만지며 커튼을 살짝 열었을 때 눈부신 복도 조명이 쏟아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어지럼을 느꼈다. 너무 밝아서였을까 아니면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있던 그 온도와 박자가 아직도 몸에 남아서였을까? 복도의 공기는 세탁세제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차갑게 흘렀다. 나는 데스크로 걸어가 다음 예약을 잡았다. 손끝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펜을 꼭 쥐었다. 다음 주 같은 시간. 접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약증을 건넸다. 다음에도 끝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낮게 따라왔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지 않은 채 예약증을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다. 네, 부탁드릴게요. 허리와 목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건 이제 익숙해질 만큼 반복되는 일이었다. 잠깐이라도 눕다 보면 금세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무심결에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다. 하지만 그 억눌린 소리는 결국 새어나와 옆에서 자던 남편의 잠을 깨우곤 했다. 여보, 또 그래. 남편 민수는 벌떡 일어나 머리맡 스탠드를 켰다. 노란 불빛이 방 안을 채웠다. 그는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 거야. 며칠째 제대로 못 자잖아.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보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아니야.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이건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는 며칠 동안 계속 내 곁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내 선배한테 한번 가보자. 정형외과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야. 실력도 좋고 믿을만해. 순간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선배. 당신 대학 선배. 응. 형 같은 분이지. 나이도 좀 있고 경력도 오래됐어. 나는 괜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남편의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몸을 맡긴다는 게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게다가 그 선배가 남편과 자주 왕래하는 사이라면 치료 중에 나를 떠올릴 때마다 묘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야, 좀 그렇지 않아? 내가 재수잖아. 당신 형님 친구나 다름없는 사람 앞에서 이런 거. 알아. 나도 처음엔 고민했어. 그런데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약도 한계가 있고. 그 선배는 개인적으로 기구나 테크닉도 따로 많이 익혔다더라. 제대로 맡기면 훨씬 나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싶다는 절박함이었다. 며칠 뒤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수면제까지 먹었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몸은 무겁게 가라앉고
머리는 멍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번졌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 형, 혹시 시간 좀 되세요? 제 아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정막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재수 씨라서 좀 망설여지는데. 형, 제발요. 병원 치료만으로는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잠시 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알겠다. 한번 데려와. 전화를 끄는 남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형님은 내 목숨 같은 분이야. 널 맡기고도 불안하지 않아.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낯선 사람의 손길이 내 몸에 닿는다는 상상은 어쩐지 이상하게 긴장되는 일이었다. 단순히 치료라 해도, 단순히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 해도 내 안 어딘가가 알 수 없는 예감에 설레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며칠째 고민 끝에 옷장을 열었다.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은 안 될 것 같았다. 그렇다고 몸을 전부 가려버리면 움직이기도 불편할 테니 적당히 편안한 복장이 필요했다. 나는 얇은 니트 원피스를 꺼냈다. 몸의 곡선이 은은히 드러나지만 과하지는 않은 차림새. 오랜 요가로 다져진 허리 라인과 목선이 자연스레 드러나는 옷이었다. 입고 난 뒤 거울을 보자 52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낯선 자신이 거기 있었다. 여보, 형이 내일 오후 2시에 오라고 하네. 남편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알았어.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남편의 선배이자 숙련된 물리치료사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내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병원의 문을 열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얀색 바닥은 반짝였고 벽에는 수많은 환자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접수 창구에서는 번호표를 뽑는 소리가 들렸고 대기실 의자에는 환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남편 곁에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꼭 쥐고 있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손끝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곧 형님 오실 거야. 긴장하지 마. 남편 민수는 나를 다독였지만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심장은 벌써 쿵쾅거리고 숨은 어쩐지 더 가빠졌다. 그 순간 복도의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거리는 의사보다는 무게감 있는 장인의 그것 같았다. 재수 씨. 낯선 호칭이 귓가에 닿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그가 바로 남편의 선배 박재호였다. 50대 중반 나이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내 몸 어딘가를 정확히 꿰뚫고 지나가는 듯해 순간 숨이 막혔다. 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오래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볍게 시작하죠. 따라오시겠습니까? 남편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여보, 잘 부탁드려. 그의 눈빛은 안도였지만 내 안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나는 박재호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은 더 빨라졌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물리치료실. 커튼으로 칸칸이 나뉜 작은 공간들이 이어져 있었고 기계음과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내게 자리를 내주며 커튼을 당겼다. 바깥 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이 안은 마치 세상과 격리된 듯 고요했다. 여기 누우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힘 빼시고요. 나는 천천히 침대에 몸을 눕혔다. 얇은 종이 시트가 바스락거렸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그의 그림자가 내 위로 드리워졌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허리에 닿는 순간 몸이 본능적으로 굳었다. 거기는 너무 젖어서.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그가 짧게 대꾸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밀어 넣을게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단어는 분명 치료와 관련된 대화였지만 누군가 몰래 엿들었다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마치 금단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접어둔 수건을 내 옆구리와 허리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수건이 차갑게 닿자 나는 다시 몸을 움찔했다. 처음엔 차갑지만 곧 따뜻해집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손이 척추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엄지손가락이 뭉친 근육을 지그시 눌렀다. 여기가 많이 굳었네요. 깊숙이 눌러야 합니다. 아, 거기는 조금. 괜찮습니다. 처음엔 아파도 곧 편해집니다. 끝까지 가야 효과가 있어요. 그의 말은 전문가의 설명일 뿐인데 내 귀에는 자꾸만 다른 의미로 들렸다. 숨이 빨라지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가 오일을 손에 덜어 내 등에 발랐다. 차가운 액체가 피부 위를 흘러내리자 나는 숨을 삼켰다. 이내 따뜻한 손바닥이 오일을 펴바르며 척추를 따라 오르내렸다. 촉촉한 소리와 함께 압박이 깊어질 때마다 종이 시트가 바스락거렸다. 다리를 조금만 벌려주세요. 각도가 맞아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그의 시선은 진지했다. 결국 조심스럽게 다리를 옮겼다. 좋습니다. 그대로 제가 원하는 각도까지 천천히 밀어넣겠습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료라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은 자꾸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다. 힘을 빼세요. 맡기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쪽이 흔들렸다. 맡긴다는 것, 내 몸과 긴장을 모두 그에게 넘긴다는 것. 그건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서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그의 호흡과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커튼 밖의 소음은 멀리 사라졌다. 그는 다시 손을 옮겨 옆구리를 지그시 눌렀다.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이 고비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괜찮습니다. 제 손만 믿으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다. 그러나 그 소리가 결국 흘러나왔다. 아! 그는 차분히 대꾸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내쉬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압박과 이완이 끝났을 때 그는 손을 거두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첫날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내 몸이 한층 가벼워진 듯 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십니까? 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치료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오세요. 오늘은 첫 관문을 잘 넘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다른 파장이 일고 있었다. 커튼을 열고 나가자 밝은 복도의 공기가 눈부셨다. 그러나 내 생각은 여전히 그 작은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치료 이상의 무언가로 흘러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첫 치료가 끝난 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허리와 목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치료사 박재호의 목소리와 손길이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냉정하고 차가운 곳인데 커튼으로 가려진 작은 치료실은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거기에서만 나는 낯선 긴장과 묘한 해방을 동시에 경험했다. 다음 예약날 나는 서둘러 준비했다. 옷장을 열어 치료받기 편한 복장을 고르면서도 알 수 없는 망설임이 나를 붙들었다. 너무 헐렁한 옷은 움직임에 불편할 수 있고 너무 타이트한 옷은 내 몸을 과하게 드러낼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중간을 택했다. 가볍고 얇은 면 티셔츠와 레깅스.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은 평소보다 유난히 낯설게 보였다.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만남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자 다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환자들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 번호표를 뽑는 전자음,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 모든 게 익숙했지만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커튼 안에서 다시 들을 그의 목소리만이 선명히 상상되었다. 들어오세요. 커튼을 젖히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주세요. 침대 위에 누우니 종이 시트가 바스락거렸다. 그는 내 허리에 수건을 받쳐주며 말했다. 거기가 젖어 있군요. 땀이 많이 나셨네요. 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밀어넣겠습니다. 수건이 내 옆구리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움찔했다. 단순한 행동인데도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호흡 고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그렇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한층 낮고 깊게 울렸다. 손끝이 척추를 따라 움직이며 뭉친 근육을 눌렀다. 여기는 단단하게 뭉쳐 있네요. 깊게 들어가야 풀립니다.
아, 거기는 조금만. 괜찮습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은 전문가의 숙련된 기술이었지만 내 몸은 치료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 근육이 풀리며 나오는 신음은 차마 막을 수 없었고 그 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치료가 끝나고 커튼 밖으로 나오면 언제나 죄책감이 밀려왔다. 남편은 늘 나를 기다리며 환하게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응,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형님이 정말 고맙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남편의 팔에 안기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병원에서의 장면이 자꾸만 스쳤다. 남편의 체온은 익숙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내 몸에 닿을 때면 병원에서 느낀 떨림과는 달랐다. 나는 눈을 감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와 마주했던 순간의 손길과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치료가 반복될수록 그의 태도는 늘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특별한 방법,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뛰게 했을까? 그의 손길이 이전보다 깊게 파고들었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손끝을 움켜쥐었다. 힘 빼세요. 제가 원하는 각도까지 열려야 합니다. 네. 짧은 대답 속에 떨림이 묻어났다. 그날 치료가 끝났을 때 그는 늘 하던 말처럼 담담히 말했다. 오늘도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귀에는 다음 단계라는 단어만 남았다. 치료 과정의 한 단계를 의미하는 말이었을 텐데 내 마음속에서는 금기를 넘어서는 신호처럼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불빛이 몽롱하게 흘러갔다. 그 불빛 사이로 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남편이 옆에서 오늘은 더 편해 보여서 다행이야라고 말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짧게 미소만 지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단순한 환자가 아닌 다른 존재로 그와 엮이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커져갔다.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선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5번째 치료 날이었다. 병원 문을 열 때마다 익숙하던 소독약 냄새가 이제는 이상하게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접수 창구의 전자음, 환자 이름을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 스치는 휠체어 바퀴 소리 모든 것이 늘 그대로인데 내 심장만 그때마다 더 빨리 뛰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커튼 안쪽 작고 고립된 공간. 그는 종이 시트를 새로 깔아주며 내게 말했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오늘은 근막을 조금 더 길게 풀 겁니다. 힘 빼고 제 안내만 따라오시면 돼요. 나는 천천히 몸을 눕혔다. 얇은 치료복 아래로 이미 땀이 배어 있었고 시트는 차갑게 닿았다.
그의 그림자가 내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손끝이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다. 거기가 많이 젖어 있네요. 수건부터 받쳐두겠습니다. 그는 차가운 수건을 내 옆구리와 허리 사이로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그 짧은 순간 내 피부 위로 번지는 감촉이 단순한 수건의 질감이 아니라 어떤 긴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호흡 고르세요.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더 깊숙이 들어가야 풀립니다. 그의 손바닥이 척추를 따라 내려오면서 압이 점점 깊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었다가 내쉬었다. 그 부분은 내 목소리가 떨리자 그는 담담히 대꾸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내 허벅지 안쪽에 지지대를 끼우며 말했다. 다리를 조금만 더 열어주시겠습니까? 각도가 맞아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다리를 옮겼다. 그 순간 내 귀에는 기계음이 멀어지고 그의 목소리만 또렷이 남았다. 좋습니다. 그대로. 제가 원하는 각도까지 천천히 밀어넣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압박이 들어오자 종이 시트가 바스락거렸고 내 손끝이 떨렸다. 그는 내 떨림을 읽었는지 낮게 속삭였다. 힘을 빼세요. 맡기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동작을 시도했다. 내 옆구리 깊은 근막을 꺼내듯 손끝으로 길게 눌러서 풀어주었다. 통증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구간에서 나도 모르게 낮은 신음이 새었다. 네, 그 소리 괜찮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참지 마세요. 그가 내 어깨 밑에 따뜻한 팩을 받쳐주었다. 고개가 뒤로 길게 늘어지자 목선과 가슴이 자연스럽게 열렸다. 이 자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잠긴 문이 열리듯 깊은 곳부터 풀어야 겉이 따라옵니다. 나는 그의 말대로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 몸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다. 그는 내 옆구리에서 골반으로 손길을 옮기며 낮게 말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괜찮습니다. 제 손만 믿으세요. 오늘이야말로 경계를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순간 커튼 밖에서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부르는 목소리가 스쳤다. 나는 현실로 돌아오려 애썼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내 안쪽 깊숙이 남아 있었다. 단어들은 전문가의 언어였지만 내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울렸다. 젖어 있다가 밀어넣는다, 끝까지. 이 단어들이 내 몸속 어딘가를 자꾸만 자극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압박과 이완이 끝나자 그는 손을 거두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몸이 길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더 수월해질 겁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쩐지 몸이 한층 가벼워진 듯 했다. 그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십니까? 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치료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관문을 잘 넘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튼을 열자 밝은 복도의 공기가 눈부시게 들어왔다.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 불빛이 몽롱하게 흘러갔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다. 오늘은 더 편해 보여서 다행이야. 나는 대답 대신 짧게 미소만 지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단순한 환자가 아닌 다른 존재로 그와 엮이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커져갔다.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선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치료가 거듭될수록 내 몸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통증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대신 다른 감각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근육이 풀리며 오는 해방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피어올랐다. 병원이라는 공간, 커튼으로 막힌 좁은 칸막이 안. 이 작은 사각형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오늘은 더 깊은 조직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내 허리 밑에 두 장의 수건을 겹쳐 받쳤다. 거기가 많이 젖었군요. 땀이 금방 차올라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밀어넣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다른 결로 울렸다. 손끝이 척추선을 따라 천천히 눌러 내려갔다. 압박이 깊어질수록 내 숨은 가빠졌다. 아, 조금만. 내가 중얼거리자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는 내 다리를 조정하며 낮게 말했다. 조금만 더 열어주시겠습니까? 각도가 맞아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는 머뭇거리다 무릎을 옮겼다. 그가 지지대를 끼우며 속삭였다. 좋습니다. 이제 그대로 제가 원하는 각도까지 천천히. 그의 손길이 골반 깊숙이 파고드는 순간 커튼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다. 이어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다음 환자 대기 중입니다.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들킬까 두려운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숨을 삼키며 눈을 꼭 감았다. 그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꾸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다시 낮게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어가죠.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종이 시트가 크게 바스락거렸다.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도 알았다. 그는 마치 그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듯 말했다. 숨기지 마세요. 몸이 내는 신호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요동쳤다. 의료인의 담담한 어조인데도 내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번져왔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단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젖어 있다가 밀어넣는다. 끝까지 열어야 한다. 치료가 절정에 이른 순간 그는 마지막 압박을 가하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지금을 넘기면 길이 열립니다. 나는 종이 시트를 움켜쥔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땀이 손바닥을 적셨다.
마침내 압박이 풀리자 그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오늘은 큰 관문을 넘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움이 스며들었다. 그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다음번에는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몸이 배웠으니까요. 커튼을 젖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차갑고 밝은 공기였지만 내 가슴속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오늘의 순간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섰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이 위태로운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의 불빛이 연이어 흘러갔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붉은 빛이 차 안을 스쳤고 그때마다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오늘의 치료가 단순히 근육을 푼 것이 아니라 내 안 어딘가 다른 결을 건드렸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 오늘은 어땠어? 남편 민수의 목소리가 운전석에서 들려왔다. 늘 들어오던 물음인데 오늘은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짧게 답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울렸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형님 덕분이지. 정말 고마운 분이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선배 박재호. 그의 손길과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히 치료사의 차분한 언어일 뿐인데 왜 내 마음은 그 단어들에 붙잡혀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익숙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식탁 위에 놓인 잡다한 물건들. 모든 것이 변함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침실에 들어가 가볍게 몸을 눕혔다. 허리와 어깨는 분명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몸이 편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치료대 위에서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흘러갔다. 거기가 많이 젖었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밀어넣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단순한 치료의 언어일 뿐인데 내 귀에는 금지된 의미로 겹쳐 울렸다. 여보, 물 좀 마실래? 민수의 목소리에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응. 고마워. 그는 물컵을 내밀며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익숙한 손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은 요동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각이 은근히 스며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는 먼저 잠에 들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는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병원의 커튼 안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종이 시트의 바스락거림, 오일이 흘러내리던 차가운 감촉, 그리고 그의 낮은 목소리.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다. 이건 단순한 치료야. 나는 환자일 뿐이고 그는 치료사일 뿐이야.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렇다면 왜 그 순간마다 심장이 뛰었을까? 왜 그 말들이 다른 의미로 들렸을까? 거울 속 내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 치료를 받기 전 옷을 고르며 망설이던 순간. 그때 이미 나는 그 만남을 의식하고 있었다. 치료라면 편한 복장만 고르면 될 일을
나는 굳이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옷을 골랐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이불을 당겼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한 자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선을 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이미 한 발은 경계 너머에 닿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의 숨소리와는 전혀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속삭였다. 힘을 빼세요. 맡기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효과가 있어요. 나는 두 손으로 이불을 꼭 움켜쥐었다. 마음속에서 밀려드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나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치료날 나는 병원 앞에 서서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차갑게 빛나는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이미 스며 나오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내 안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떠올랐다. 이건 치료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기다린 건 통증 완화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국 문을 밀고 들어섰다. 접수 창구를 지나 커튼이 드리워진 작은 칸막이 안에 누운 순간 내 심장은 다시 요동쳤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몸이 길을 기억했으니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수건을 내 허리 밑에 끼워 넣으며 낮게 속삭였다. 거기가 다시 젖어 있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밀어 넣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단순한 치료의 대화인데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겹쳐졌다. 그의 손길이 척추선을 따라 내려올 때 내 호흡은 저절로 흔들렸다. 힘을 빼세요. 끝까지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끝까지. 그 말이 이제는 치료의 지침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커튼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가 이내 다시 멀어졌다. 마치 우리 둘만 남은 세계처럼 고요해졌다. 좋습니다. 마지막 압박입니다. 지금이 고비예요. 그의 손길이 깊게 파고드는 순간 나는 종이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몸이 풀리며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후 그 소리. 괜찮습니다. 몸이 스스로 풀리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멈췄다. 긴장이 풀리고 뜨거운 여운이 온몸에 퍼졌다. 그는 수건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로 첫 치료 과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몸은 길을 배웠습니다. 남은 건 스스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의 통증은 확실히 줄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선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미 그 경계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커튼을 열고 나오자 밝은 복도의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떨림이 내 안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표정이 한결 편해 보이네. 나는 짧게 웃었다. 응,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그러나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여전히 속삭였다.
힘을 빼세요. 맡기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효과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기까지. 선을 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나조차 알 수 없었다.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식은 땀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오늘의 여운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문득 귓가에 그의 마지막 말이 겹쳐 들렸다. 혹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다음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가만히 웃었다. 그 말은 단순한 치료사의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내 안을 들여다본 누군가의 고백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의 여운은 오래도록 내 안에 머물 것이라는 것.